여러분, 최고의 콘서트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비밀은요, 음악과 건축, 그리고 과학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공간의 소리를 그토록 완벽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미스터리죠. 아니, 이렇게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100년 전에 그 완벽한 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두 장을 좀 보세요. 왼쪽은 1900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100년이 훌쩍 넘은 보스턴 심포니홀이고요. 오른쪽은 2009년에 지어진 현대 기술의 집약체 덴마크 라디오 콘서트홀입니다. 둘 다 정말 멋진 공간이죠. 근데 말이죠. 음향학적으로는 여전히 저 오래된 홀이 최고로 꼽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탐구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건축은 늘 함께 진화해 왔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라는 게 애초부터 그 음악이 연주될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대성당의 그 웅장하고 긴 울림, 그게 그레고리오 성가를 더 성스럽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바로크 시대 예배당의 비교적 명료한 음향은 바흐의 복잡한 멜로디 라인을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게 해줬고요. 요즘 아레나 공연장은 당연히 시끄러운 록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처럼 음악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 콘서트홀 설계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대 홀들이 예전의 그 명성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 여기 6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6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추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건축 자재입니다. 옛날 홀들은 아주 무거운 돌이나 두꺼운 석고를 썼어요. 그래서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악기들이 내면 그 묵직한 저음을 아주 풍부하게 반사시켰죠. 이게 바로 음악의 따뜻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가볍고 시공하기 편한 자재를 선호하잖아요. 바로 그 가벼운 자재들이 그 중요한 저음을 꼴꺽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엉덩이 무태에 있습니다. 바로 의자죠. 관객들이 편안해야 하니까 좌석은 점점 더 커지고 푹신해졌잖아요. 문제는 이 푹신한 의자들이 마치 스펀지처럼 소리를 쫙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 크기나 공간의 울림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숫자가 세 번째 과제를 보여줍니다. 2700석. 옛날에 유명했던 홀들이 보통 1500석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거죠. 아무래도 더 많은 티켓을 팔아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홀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의 에너지는 더 넓게 퍼져나가니까 결국 소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단서는 일종의 과학적인 계산착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기에 음향학자들은 소리가 얼마나 오래 울리는지 그 시간에만 너무 집중했어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소리가 어디서 반사되어 오느냐였거든요. 그래서 만든 부채꼴 모양의 홀들인 소리가 양옆 벽에서 반사돼서 우리 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측면 반사음을 없애버렸습니다. 소리의 입체감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생존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도 수많은 공연장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음향이 별로였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화재나 철거를 피해서 살아남은 진짜 음향적으로 뛰어난 걸작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대의 모든 홀들이 과거의 어벤져스 팀과 비교당하는 좀 불공정한 게임인 셈이죠. 마지막 과제는 현대 공연장이 가진 숙명 같은 겁니다. 요즘 공연장은 하나의 공간에서 클래식 연주회도 하고 록 콘서트도 하고 강연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풍부한 울림이 생명인 어쿠스틱 음악과 소리가 명료해야 하는 증폭 음악은 음향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해답을 찾아봐야겠죠? 위대한 콘서트 홀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한 모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두 상자, 영어로는 슈박스라고 하죠. 이 좁고 긴 직사각형 구조는 소리가 양쪽 벽에서 아주 빠르게 반사되어서 청중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측면 반사음, 이게 바로 풍부한 공간감의 핵심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최고의 사운드를 만드는 공식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좁은 폭으로 강력한 측면 반사음을 만들고, 둘째, 무거운 자재로 저음의 따뜻함을 확보하고, 셋째, 조각상이나 기둥 같은 화려한 장식으로 소리를 부드럽게 흩뿌려주고, 마지막으로 발코니는 얕게 만들어서 소리가 그 밑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품 사운드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최고의 홀들은 잔향, 음의 세기, 공간감,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균형 있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완벽한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공식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여기, 비엔나의 무지크페라인입니다. 1870년에 문을 연 이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슈박스 디자인의 모든 장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으니 미래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과연 우리는 미래의 공연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게 될까요? 완벽한 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은 보스턴에서 도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교훈들을 바탕으로 건축가와 음향학자들은 지금도 최고의 소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실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측면 반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축 자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됐죠. 우리의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위대한 홀을 만들 더 나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음악이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그 음악을 담는 그릇인 공연장도 당연히 함께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소리를 경영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